그런 것조차도 용납을 못하는 사회는 참 공정한 사회 아닙니까? 그 정도 정치적인 참여, 사회 참여, 그것조차 인정 못한다고 해서 쫓아낸다? 참 공정한 정권 아닙니까? 윤도현 씨 마찬가지죠. 김구라 씨도 요새 간들간들 하잖아요. 그 김구라 씨 대표에서 있을 때도 그런데, 저 있을 때도 이 시민 쪽에서 지적이 많았습니다. 저는 막 그 사람 세일즈 포인트예요. 그게 자기 캐릭터 아닙니까? 그거? 자기 장사하는 세일즈 포인트인데 그거 누가 그럼 걸러냐? 국민이 걸러야죠. 시청자들이 아이 저렇게 심한 소리 하면 그걸 안 보면은 시청률 떨어지면 저절로 바뀝니다. 그렇잖아요? 그게 자유 아닙니까? 근데 자기들하고 조금 생각 다르면은 그 다양한 거 인정 못 하잖아요. 나 제일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정말 이거 빵꾸 똥꾸인데 그 빵꾸 똥꾸 이야기하는 해리 보고 어떤 국회의원,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정신병 환자라고 그랬어요. 기억나십니까?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아마 그 사람 안 봤을 거예요. 보고도 그 빵꾸 똥꾸라고 이야기하는 해리를 보고 정신병 환자라고 말한다면 그건 진짜 정신병 환자지. 그런데 이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정을 못하는 거죠.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다양성이 확대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정당의 출현도 사실은 다양성이거든요.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기들 견해 밝히는 거 아닙니까? 우리 2조 시대에 뭐 남인, 북인, 서인, 동인 막 싸웠잖아요. 얼마나 많이 지독하게 싸웠습니까? 근데 그것도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. 그냥 정당들,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집단들끼리 서로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을 노출시킨 거죠. 어떻게 보면 가장 상당한 초기의 정당 활동 비슷한 겁니다. 다만 문제는 너무 지하고 생각 안 같다고 사람 죽이는 거.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. 사화라는 거는. 근데 어쨌거나 이 정당의 출현이라는 것도 보면 사실은 정치적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언론의 출현도 사실은 그 대전제가 다양성입니다. 이 중세의 이후에 사회 경제적인 발달하면서 이 부르주아 계급이 생기거든요. 부르주아 계급이 생겨가지고 이 커피숍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주로 이 예술 작품들 비평하고 그랬어요. 그렇게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치적인 의견을 밝히기 시작합니다. 정치적인 비판을 하는 거예요. 이 부르주아 계급들이. 그래가지고 그걸 팜플렛으로 만든 게 이게 사실은 신문의 출발 비슷한 겁니다. 그러다가 이제 인쇄술이 발달을 하고 하면서 이 대량 생산이 돼가지고 오늘날 신문, 언론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건데 그 출발점도 이렇게 보면은 그 살롱에서 여러 가지 지배계급과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고 그것을 모아서 발표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하는 이런 다양성이거든요. 그래서 이 언론이 그런 뜻에서 보면은 다양한 견해들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전달해주는 수단인 거죠. 사실은. 근데 이 언론이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기능이 있습니다. 핵심적인 기능.
그게 뭐냐면은 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. 첫째, 사실보도입니다. 있는 사실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. 그게 언론의 가장 핵심적인 1차적인 기능이자 역할입니다. 제가 지난 일요일에 이제 그 민주올레 참석을 했는데 중앙고등학교에서 모여서 출발을 했거든요. 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에 제가 중앙고등학교에서 동아일 입사 시험을 쳤습니다. 40년 만에 제가 거기를 처음 가봤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민주올레가 끝난 데가 서대문 형무소였어요. 제가 78년, 9년 거기 긴급조치 구호로 위반돼서 거기 살았는데 그 이후에 처음 가봤습니다. 양쪽을 다 처음 가봤는데 40년 전에 이제 동아일보에 입사를 했죠. 1970년에. 62년 전이잖아요. 20대 아주 싱싱한 젊음이 그래도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좀 사람답게 사는 사회로 바꾸는데 내가 이만큼이라도 기여하겠다 라는 그런 꿈 가지고 이제 기자가 됐습니다. 근데 이 선배라는 사람들이 후배 왔다고 이제 이쁘다고 뭐 소주 많이 사주고 그랬는데 술집에서 술 마시면은 야 너들 참 좋은 뜻 가지고 잘 들어왔다.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기자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? 제 선배들이.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야 이 새끼들아 뭐하라 기자 하려고 왔냐? 뭐하라고 왔냐?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어요? 언론의 바로 1차적인 기능인 사실 보도를 그때 할 수가 없었습니다. 대학에서 시위가 벌어졌어도 그거 하나 제대로 보도가 안 됐고요. 노동자들 그때 원풍모방, 동일방직 노동자들 피투성에 사는 노동자 인권 요만큼 확보하기 위해서 싸웠는데 한 줄도 기사 안 나왔어요. 김대중 전 대통령님 당시 재야 인사였죠. 그때 김대중 이름 신문에 못 썼습니다.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시죠? 어느 재야 인사. 당시 김대중이라는 말 못 썼어요. 물가 인상이라는 표현 못 썼습니다. 물가 인상 자꾸 쓰면은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압박감 받아가지고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물가 오른다고. 그래서 뭐라고 쓴지 아세요? 물가 현실화. 대학에 일어나는 데모라고 표현 못했습니다. 학원 사태. 그런 시대였거든요.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를 할 수 없었던 그 암흑 시절이었으니까 선배들이 후배 입사했는데도 아무런 축복을 못 해주고 당신들이 느꼈던 그 절망, 좌절, 체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. 이 새끼들아 뭐하러 들어갔느냐. 결국 저도 똑같은 그런 좌절, 절망, 체념 했습니다. 제가 73년인가? 1973년인가? 제 모교에서 이제 데모가 있었습니다. 모교에서. 이제 그때는 자기 검열까지 하기 때문에 기사가 아예 안 나가기 때문에 아예 기사를 쓰지도 않습니다. 자기 검열 참 무서워요. 요즘 방송사 기자들 자기 검열 많이 합니다. 왜? 그 써봐야 나가지도 않고 데스크하고 맨날 싸워야 되니까 아예 안 씁니다. 그런 이야기 후배들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. 근데 그때 그래도 데모가 벌어지면 가서 취재는 해서 안에다가 보고는 합니다. 오늘 뭐 어디에서
학생이 몇 명 모여가지고 데모했는데 성명서 내용은 뭐다? 제가 이제 모교에서 데모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더니 이제 시위가 끝나고 후배들이 그 도서관에 모여서 농성 중이었습니다.